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2015 버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초보자를 위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전혀 다뤄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로 하는 단순한 기능을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난해한 기능이라든가 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성격의 작업은 가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새로운 강좌 코스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지 또 그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알아야 되고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일단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여러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소개의 글이라든가 또 비디오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설명을 보고 싶으면 아래쪽에 있는 체인지 레전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한국 사이트로 이동시켜 줍니다. 아무튼 이 소개 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을 해 두십시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어도비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어도비사 것이 아닙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1993년도에 매cin토시 컴퓨터 환경 안에서 비디오 모션 그래픽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몇 번 제작사가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어도비가 이 애프터 이펙트 소프트웨어를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이후에 바로 윈도우즈 버전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유저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이 애프터 이펙트가 어떤 이제 비디오 모션 그래픽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산업적인 표준 도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이제 CS 버전 이후에 많은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애프터 이펙트하고는 아예 다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버전 이후에는 바로 이름이 이제 CC라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약자인 CC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아무튼 이제 지금 단계에서도 보면 매년마다 새로운 기능으로 무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떤 학습적인 이유 때문에 과거 소프트웨어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CC 버전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기술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최신 소프트웨어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애프터 이펙트를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설치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기 컴퓨터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지는 일단 확인을 먼저 해둬야 되겠죠. 학습 및 지원 쪽으로 가보게 되면 중간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강좌는 윈도우즈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시스템 항목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CPU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64비트를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가능한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스피드가 빨라야만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연산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반응을 일으켜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CPU가 출시된 지 한 3, 4년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해상도 작업을 할 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 강의 레벨이 그런 본격적인 작업이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모션 그래픽을 입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문을 위해서 그런 고가의 CPU로 굳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 환경 안에서 최대한 입문적인 학습을 잘해두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램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본 램이 4GB 이상의 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아무리 그 입문적인 어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애프터 이펙트 하나만 띄워놓고 작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포토샵, 뭐 프리미어,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다른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실행하거나 또 인터넷 어떤 익스플로러라든가 그런 웹브라우저를 또 띄워놓고 또 다른 어떤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또 띄워놓고 이런 작업을 같이 이제 동시에 하게 되면은 권장하는 8GB 메모리로도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그 16GB 이상의 메모리를 가능한 장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메인보드에 이제 그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32GB 정도를 사용할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설치하는 데는 이제 그 대략적으로 5GB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디스크 캐시라는 것을 동시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 캐시는 애프터 이펙터가 이제 그 계산하는 그 계산된 결과 중에서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계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중간중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위해서 10GB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뭐 토탈 15GB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 하드디스크 공간이 좀 넉넉한 그런 상태로 작업을 해 두십시오. 물론 이제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드디스크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의 저장 공간을 같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공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의 그 속도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대부분 2에서 30% 정도는 여유 공간을 비워두는 게 좋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아니라 작업용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장착을 해서 따로 관리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모니터 환경은 이제 그 1280 정도 수준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요즘에 나오는 모니터가 대부분 HD급 모니터니까 뭐 사실 이건 큰 문제는 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젤 2.0 그 호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기술적인 호환성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오픈젤 2.0이 그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근래에 구입한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옵션으로 어도비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그 GPU, 즉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레이트레스 3D 렌더라고 불리는 특수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도비사가 인정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어떤 그래픽 카드가 지원을 하냐면 상위에 보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죠. 레이트레스 3D 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목록이 바로 윈도우즈 쿠다 계열의 엔비디아사의 지포스 GTX와 쿼드로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지포스 GTX 모델이 900대 모델이죠. 그런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도 충분히 레이트레스 3D 렌더를 이용해서 가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야만 애프터 이펙터가 동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는 오픈젤 2.0만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라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레이트레스 3D 렌더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 별도의 이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현재 AMD 계열의 그래픽 카드는 이 레이트레스 3D 렌더를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AMD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 분이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 이 강좌는 레이트레스 3D 렌더와 같이
특별한 어떤 그래픽 하드웨어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범용적인 성격의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범위 안에서 학습을 잘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라든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해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퀵타임 7.66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퀵타임, 즉 애플사에 가서 퀵타임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주소로 가시게 되면은 바로 윈도우즈 버전의 퀵타임 7 플레이어로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이제 그 기본적인 실행 환경, 컴퓨터 환경에 대한 조사가 됐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퀵타임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설치를 해야겠죠. 이미 애프터 이펙트로 이제 설치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음 경로를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무료 평가판 링크가 있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도비 아이디를 이제 먼저 하나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0일 이후에 계속해서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 30일 동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시험판 버전을 가지고서 먼저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어도비 아이디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그냥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초보자인가 숙련자인가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다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운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마도 이 어도비 회사에서 그것을 먼저 설치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확인. 보시다시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면은 역시 똑같이 계정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설치를 하기 전에 설치를 하는 기본 언어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십시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이 톱니 모양의 그 메뉴를 클릭해 보게 되면 환경 설정이 있죠. 환경 설정에 보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바로 앱 쪽에 보게 되면 앱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그 메뉴 언어를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기준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한글로 쓰게 되면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되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긴 하는데 그러나 좀 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영어로 기능적인 것을 학습을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그냥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때 한글 메뉴로 배우기보다는 영어로 먼저 학습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 역시 영어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영어로 먼저 설정을 해놔야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설치가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폴트로는
한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잉글리시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설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초기 앱 메뉴로 가서 그 리스트 중에 보게 되면 이제 애프터 이펙터겠죠? 시험 사용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다운로드를 하면서 자동적인 설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는 다운로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동적인 설치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18일 정도 남았다고 나와 있죠. 제가 이전에 시험 버전을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까지 같이 카운트가 돼서 현재 지금 18일 정도 남았다고 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설치가 다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터를 실행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지금같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애프터 이펙터 CC 2015 폴더를 이동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실행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기를 만들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저와 같은 그 버전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스플래시 샷이라고 하는데, 일단 실행을 하고 나서 설치된 애프터 이펙터의 버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터가 이제 실행이 됐죠.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지금 18일 정도 라이센스 기간이 남아있다고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일단 Continue Trial을 해서 시험 버전을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설치된 애프터 이펙터의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Help 메뉴에 보게 되면 About 애프터 이펙터 메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버전이 13.6.0.165 버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학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어떤 메뉴의 이름이라든가 또 인터페이스의 위치, 이런 어떤 차이에서 오는 그런 버전 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피해서 일관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터를 이제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색상이 상당히 어두운 스타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바로 Appear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밝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색상은 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밝기만 바꿀 수 있는데 디폴트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두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어두운 스타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밝기를 증가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이제는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즉 어떤 외부의 그래픽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을 갖고 와서 제대로 화면에 표시되고 재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프로젝트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프터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죠. 한번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밝은 블루스카이로 표시되고 있는 이 영역을 개별적으로 패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 또 컴포지션 패널,
또 이펙트 프리셋 패널, 타임라인 패널, 뭐 이런 식으로 패널이라는 용어를 부르게 되고, 각각의 이제 그 패널 옆에 보게 되면 패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라벨에 줄무늬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그 패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를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클로즈 패널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그 패널이 닫힌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닫혀있는 상태를 다시 이제 열기 위해서 바로 윈도우 쪽에 가서 그 닫혀있는 해당 패널을 찾아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닫은 패널이 바로 프로젝트였죠. 네, 프로젝트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패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모서리 부분, 사이드 쪽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각각의 창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 면적을 다르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패널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위치를 이런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에 배치할 것인지 위, 아래, 좌우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프로젝트가 바로 위쪽에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 드래그 알 수 있죠. 클릭 드래그 이번에는 바로 이쪽에 배치를 해보죠. 아니면 사이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다시 드래그를 해서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픽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죠.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여기서 이 바탕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떤 그 그래픽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로 할 수 있는 브라우저 윈도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형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형식을 지원해 주죠. 뭐 DPX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PG 포맷, 또 포토샵 파일, PNG, 또 퀵타임 MOV, 웨이브 파일, MP3 파일, 상당히 다양한 파일을 지원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파일 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지원하는 그 파일 포맷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작업의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그래픽 파일이 존재하는 해당 그래픽 파일, 비디오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로 이동을 해서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간단한 이제 하나는 JPG, 하나는 PNG죠. JPG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임포트, 그러면 바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이제 작업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그 푸티지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그 탭에서 바로 열어서 시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파일과 mp3와 같은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와보죠. 다시 이제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파일에 있는 임포트 바로 파일 기능을 사용해서 단축키가 지금 보게 되면 컨트롤 I로 배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실행을 하거나 컨트롤 I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임포트 파일이 실행이 되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임포트 파일을 실행을 해 주십시오. 빠르게 작업하면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오픈하는 게 더 편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임포트가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푸티지 윈도우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해당 비디오 파일이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그 비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도 뭐 소리가 좀 작게 들리긴 하지만 뭐 새소리도 들리고 오디오도 같이 들리고 있는 상태죠. 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스탑, 플레이 스탑이 됩니다. 따라서 스페이스바가 플레이백, 스탑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시 이번에는 그냥 더블 클릭 방식으로 해서 mp3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보죠. 네, 역시 mp3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특별하게 뭔가 그래픽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mp3 파일은 비디오 정보가 없이 순수하게 오디오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푸티지 윈도우 안에서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다시 스탑. 네, 보시다시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오디오 파일 역시 재생을 해서 소리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mp3 파일 같은 오디오 파일이 정상적으로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에디트 메뉴에 있는 프레퍼런스 오디오 하드웨어에서 한 가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디오 하드웨어 쪽에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서 소리를 출력하는 장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디폴트 디바이스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컴퓨터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디바이스가 있고 또 USB 장치로 쓰고 있는 사운드 장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WDM, 즉 메인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폴트 사운드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소리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폴트 디바이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밑에 있는 세팅을 눌러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소리가 어느 쪽 채널을 통해서 출력이 되고 있는지 바로 아웃풋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출력 장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출력 채널을 선택을 해서 스피커라든가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사운드 드라이버 쪽에 또는 사운드 하드웨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고 다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MOV 파일 있죠? 아까 재생을 했던 이 MOV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확장자가 이 파일은 바로 애플사에서 만든 퀵타임 파일 포맷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퀵타임 비디오 파일을 정상적으로 재생을 하고 소리를 들으려면은 제가 알려드린 바로 이 해당 사이트에 있는 퀵타임 플레이어를 반드시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하기 전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 미처 이제 설치를 못했다 그러면은 애프터 이펙트 설치 이후에 설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리부팅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퀵타임 플레이어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만 이와 같이 MOV 형식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파일을 정상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전에 설치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동작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작업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해보시고 제가 한 대로 동작 테스트를 간단히 해 두시길 바랍니다.